12 더하기 그리고 40 더하기 빼기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화면을 회전해도 그대로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뭐 120 더하기 빼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오늘도 빡코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라이브 데이터랑 뷰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강좌는 위와 같은 스폰서분들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일단은 제 인터넷 창을 열어줄게요. 여기다가 제가 안드로이드 제팩이라고 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제팩이라고 치시면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해서 저희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세요 라는 권장사항 같은 게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라이브 데이터도 나오고 라이프 사이클 오너라든지 여러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씩 다룰 예정이거든요. 안드로이드 라이브 데이터랑 뷰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뷰 모델을 제가 검색해 보겠습니다. 뷰 모델 하시면은 뷰 모델 오버뷰 나오죠? 이거 눌러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안드로이드 제팩의 일부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문서를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생명주기와 관련 없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뷰 모델은 좀 약간 의미가 조금 다른 분야랑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큰 개념은 같지만 이 뷰 모델이라는 게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생명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메모리에 올라가고 메모리에서 사라지고 뭐 이렇게 관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생명주기에 상관이 없이 뷰 모델이라는 거는 계속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라이프 사이클, 저희 컨텍스트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뷰 모델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가 안드로이드 강좌할 때 보면은 액티비티가 크리에이트 됐을 때, 스타트 됐을 때, 리즘 됐을 때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이때 막 코드를 바꾸고 막 그랬는데 그거와 상관이 없이 뷰 모델이라는 얘는 계속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앱 개발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었어요. 액티비티가 생성됐을 때 이런 액션들이 다 취해지게 되죠. 언크리에이트, 언스타트, 그래서 언리즘 이런 거에 따라서 저 메모리 관리가 따로 들어가게 되는데, 화면을 저희가 안드로이드 화면을 이렇게 회전했을 때는 뷰를 다시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즈, 스탑, 디스토리가 되면서 얘가 기존에 있던 액티비티가 가지고 있던 메모리들이 전부 다 날아가게 돼요. 날아가고 다시 가로 모양으로 화면을 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자가 에러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처리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뷰 모델 스코프이 뷰 모델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뷰 모델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하면은 메모리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뷰 모델을 이용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니시는 말 그대로 이제 화면을 종료했을 때는 언클리어드가 되면서 알아서 얘가 메모리 관리까지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 뷰 모델을 말하는 거는 라이프 사이클 관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룰 거는 아주 간단하게만 한번 개념적인 것만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요한 게 뷰 모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뷰 모델이 라이브 데이터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데,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변수나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변수를 이제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에 알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라이브 데이터라고 해볼게요. 말 그대로 라이브 데이터? 살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데이터 이 화면으로 오시게 되면 요것도 다 지금 안드로이드 제팩의 구성 요소죠.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라이브 데이터는 생명주기 인식합니다 하면서 라이브 데이터랑 뷰 모델이 안드로이드에서는 계속 같이 세트로 묶어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관찰을 하게 돼요.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그런 것들을 관찰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공을 해줘요, 라이브 데이터가. 얘가 뷰 모델이 이제 라이프 사이클 상관없이 계속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뷰 모델이 살아있고, 이 뷰 모델 안에 라이브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라이브 데이터가 하나 뭐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뷰 모델은 사람 친구 뷰 모델이라고 했을 때, 친구 뷰 모델에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름이나 나이. 근데 이게 라이브 데이터라는 거로 랩핑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라이브 데이터로 감싸져 있어서 이제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변경이 됐을 때 그거를 화면 쪽에서, 그러니까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에서는 이 변경 사항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변경됐다, 그것도 이제 화면 단에서 액티비티나 뷰 모델에서 그거를 알아채서 옵저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변경이 되면 그걸 인지해서 뭐 데이터를 처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단 코드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하나 열어줄게요. 파일 뉴.
empty activity 해줍니다. 뷰 모델 튜토리얼 하고 피니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즉 저희 근데 여기 있어요. 이게 저희가 요걸 사용하려고 하면은 그래드 파일을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소스죠. 그거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한번 추가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래드 스크립트로 가신 다음에 일단 빌드 그래드 첫 번째 프로젝트 단위로 보시면 이제 구글이 있어야 돼요. 구글이 있으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팅해 주니까 상관이 없고, 빌드 그래드 모듈 앱 쪽으로 가시게 되면 저희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는 뷰 모델, 하나는 뷰 모델이고 하나는 라이브 데이터예요. 라이브 데이터. 뷰 모델은 라이프 사이클 관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이프 사이클 관련. 라이브 데이터는 옵저버 패턴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거예요. 그 계속 관찰하고 있어서 얘가 값이 변경이 되면 그거를 알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 패턴에서 옵저버 패턴에서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옵저버 패턴 관련. 그냥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면 그냥 옵저버 같은 그냥 계속 보고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아, 얘가 상태가 변하면 그걸 알 수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의 변경 사항을 알 수 있다. 데이터 변경되면 바로바로 알려주는 거죠.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인터넷 창에다가 안드로이드 코틀린 뷰 모델 그래드라고 할게요. 뷰 모델 그래드를 해주시면 아까 사이트로 아마 동일하게 갈 거예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요거 두 가지를 저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라이브 데이터랑 같이 뷰 모델이랑 해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요거 일단 두 가지를 일단 복사를 합니다. 복사해서 저희 그래드에 추가할게요. 뷰 모델은 여기 놔두고 라이브 데이터는 여기다가 아래쪽에 둘게요. 그리고 이게 변수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드에서 요거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df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2.2.0 버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그냥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 주겠습니다. 위쪽에다가. 그러면 그래드에서 이제 변수 사용하시는 이렇게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버전 2.2.0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둘 다 같이 세트로 계속 묶어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뷰 모델이랑 라이브 데이터. 그리고 싱크 나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잘 다운을 받겠죠. 다운을 받고 일단 기본적인 레이아웃 구성을 한번 제가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레스에서 레이아웃 액티비티 메인으로 오신 다음에 여기 부분 요거 스플릿으로 해주세요. 스플릿으로 해주시고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텍스트 뷰 일단은 제가 크기 조금 더 키울게요. 텍스트 뷰 사이즈 한 30dp로 하겠다. 그리고 에디 텍스트랑 제가 버튼을 제가 추가할 거거든요. 그래서 에디 텍스트 레컨텐트 하나 해주고 윗스를 제가 한 100dp 정도 할게요. 그런 다음에 버튼 레컨텐트에서 요거 텍스트를 제가 더하기라고 할게요. 더하기라고 하고 또 버튼 하나 추가해서 레컨텐트 해주고 텍스트를 빼기라고 할게요. 이것도 일단 3개가 됐잖아요. 지금 요거 일일이 다 컨스트레인트 잡으려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할게요. 일단 더하기는 제가 여기다 두고 빼기도 여기다 두겠습니다. 그리고 요 에디 텍스트 있죠? 요거도 일단 이렇게 가져오세요. 자, 일단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여기 3개에서 Shift 누르고 하나씩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Chains라고 있어요. 여기서 Create Horizontal Chain, 그러니까 다 거는 거예요. 호리젠탈로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를 여기에 헬로 월드에다가 바텀에 둘게요. 그 다음에 얘는 전부 다 얘 에디 텍스트 탑으로 앵커를 걸게요. 레컨텐트를 했을 때는 이렇게 됐는데 위스를 그냥 0dp로 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다 잡아당겨져서 앵커를 걸어주게 돼요. 이게 더하기 부분에서 제가 마진을 호리젠탈을 바꿀게요. 마진 호리젠탈을 10dp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체 지금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있잖아요. 여기서 패딩은 호리젠탈로 제가 10dp를 할게요. 그러면 전체가 패딩 10이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다 이름을 변경할 건데, 일단 요 텍스트 뷰는 제가 넘버 텍스트 뷰라고 할게요. 넘버 텍스트 뷰라고 해주고, 이 기존 텍스트 뷰랑 연결돼 있던 애들을 아이디를 다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는 유저 인풋 에디 텍스트 할게요. 요거도 에디 텍스트 기존에 사용됐던 부분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지금 이건 더하기 버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플러스 버튼이라고 할게요. 플러스 버튼. 기존에 돼 있던 것도 이렇게 넣어주고, 플러스 버튼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도 플러스 버튼 넣어주고, 그리고 요거는 빼기 버튼이니까 마이너스 버튼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버튼 이렇게 해줍니다. 요거도 마이너스 버튼. 마이너스 버튼 해주시고, 자, 된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일단 요거는 이렇게 놔두시고, 제가 뷰 모델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하셔가지고 뉴 코트린 클래스 해서 제가 마이넘버 뷰 모델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클래스 마이넘버 뷰 모델, 요게 뷰 모델이라 해주는 거예요. 이 뷰 모델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 일단 붙여놓을게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변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의 변경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뷰 모델에서 설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 데이터가 이벤트를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값이 변경된다라는 거를 알려주게 되는데, 이 라이브 데이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뮤터블 있고, 뮤터블 라이브 데이터. 뮤터블이 말 그대로 변경 가능한 거란 거거든요. 그래서 뮤터블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애가 있고, 수정 가능한 녀석이고, 그 다음에 일반 라이브 데이터가 있습니다. 얘는 값이 변동이 안 돼요. 변동 안 돼. 코틀린 컨벤션이라고 하는데, 제가 코틀린 컨벤션 해볼게요. 코틀린 컨벤션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있어요. 백킹 프로퍼티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특정 코틀린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특정 클래스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멤버 변수가 있잖아요. 멤버 변수가 있을 때 이렇게 그 값이 변경되는 거는 요 안에서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놈의 이름 그 변수명 앞에다가 언더스코어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보시면 언더스코어 있죠? 언더스코어를 넣어주게 되고, 그리고 얘를 활용해서 같은 값인데 이제 밖으로 꺼집어낼 때는, 외부에서 접속할 때는, 외부에서 여기에 있는 엘리멘트 리스트 여기에 접근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언더스코어를 빼주는 거죠. 하지만 요거는 외부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값을 변동 못 한다는 거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일반적인 지금 리스트잖아요. 라이브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getter setter를 사용해서 만약에 외부에서 엘리멘트 리스트에 접근하게 되면, 그때 주는 값이 내가 가지고 있는 뮤터블 데이터죠. 뮤터블 엘리멘트 리스트를 get으로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똑같이 적용해서 라이브 데이터도 지금 설정해 볼게요. 그래서 저희는 private 내부에서만 쓰는 거죠. 해서 current value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뷰 모델 안에서. 그리고 요거는 뮤터블 라이브 데이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형은 지금 int로 제가 할게요. int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내부에서 설정하는 거는 뮤터블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정리해 놓은 건 이렇게 주소 그냥 붙여 놓을게요. 제가 정리했던 거. 그리고 일단 이렇게 뮤터블 라이브 데이터를 세팅을 해두게 되면, 얘는 자체는 첫 번째로 이제 값이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기 값을 설정할 거예요. 뷰 모델이 생성될 때 초기 값을 제가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초기 값 설정. 초기 값을 제가 설정할 거고, 제가 로그t로 한 로그 잡아줄게요. 임포트. 그래서 뷰 모델에서
생성자 생성 호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current value에 대한 값을 여기서 변경할 거예요. current value의 값은 라이브 데이터에, 그러니까 라이브 데이터 래핑이 돼 있잖아요. 라이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값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점 value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나는 영어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정하겠다. 원래 일반적인 라이브 데이터는 값 변경이 안 됩니다. 지금 뮤터블이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제가 접근해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이 코틀린 컨벤션 요거를 그대로 사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이걸 형태를 그대로 제가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런 거를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아래쪽에다 두고, 또 동일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current value 언더스코어만 빼면 되거든요. current value를 가져오는데, 이거의 자료형은 라이브 데이터다. 그리고 이거는 int형이죠. 지금 int형은 제가 그 get터로 끄집어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뮤터블 데이터를 보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뮤터블 라이브 데이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current value를 가져오면 되고, 제가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값을 여기서 변경을 할 거예요. 그래서 fun update value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제 액션 타입을 나눌 거거든요. 버튼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위쪽에다가 인엄으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엄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액션 타입이랑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겠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변경할 때 액션 타입이라는 제가 파라미터를 넣을 거예요. 그 액션 타입은 input, 액션 타입이랑 인풋을 같이 넣어 줄 거거든요. 인풋은 int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설정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웬이 이제 스위치죠. 웬절에서 만약에 들어온 액션 타입이 플러스라면 지금 현재 있는 current value는 뮤터블이기 때문에 저희가 값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current value의 값에 플러스 인풋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인풋만큼 제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옵셔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더하기일 때는 플러스로 넣어주고, 만약에 액션 타입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current value의 value 마이너스가 있어요. input. 그래서 입력 그 인풋만큼 마이너스로 빼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값을 변경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값을 변경하는 메소드를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가줄게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제 나중에 값이 설정이 될 거라고 my number 뷰 모델 이렇게 레이닛으로 나중에 값이 설정이 될 거라고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뷰 모델 프로바이더라는 걸 통해서 그 뷰 모델을 저희가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레이닛으로 설정했던 데에다가 뷰 모델 인스턴스를 가져오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뷰 모델 프로바이더가 있어요. 뷰 모델 프로바이더 컨텍스트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내 자기 자신이다.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게 액티비티 자체잖아요. 메인 액티비티라고 해주고, 여기서 가져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get으로 클래스 이름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my number 뷰 모델 클래스.java로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라이브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뷰 모델의 current value 라이브 데이터죠. 지금 보시게 되면 라이브 데이터, 자료형 자체가 라이브 데이터잖아요. 라이브 데이터에 observe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찰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observe해서 이거를 지켜보는 라이프 사이클 오너는 누구냐, this다 하고 observe를 합니다. observe를 통해서 값이 변경이 되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이렇게 작성했던 거 놔둘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바꿔주는 거죠. 넘버 텍스트 뷰의 텍스트는 지금 라이브 데이터가 값이 변경이 됐고, 거기로 들어온
int의 toString으로 나는 값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단 제가 리스너를 달아서 그 플러스 버튼이랑 마이너스 버튼에 대한 설정을 할게요. 위쪽에다가 뷰 임포트 해주시고 onClick 리스너 해주고 Alt 엔터 implement members 합니다. 클릭. 이제 클릭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이게 발동이 되겠죠? 클릭. 그리고 onCreate 안에서 이제 플러스 버튼이랑 플러스 버튼에 set onClick listener 해서 this 자기 자신이죠. 지금 implement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걸어줄게요. 플러스 버튼이랑 마이너스 버튼. set onClick listener는 this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여기서 그 일단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가져올 거예요. 유저 인풋 넘버 텍스트 에디 텍스트 저희 하나 만들었어요. 유저 인풋 에디 텍스트에 글자 접속하고 이거를 일단은 문자로 바꿔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제가 인트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 지금 요거는 뷰거든요. 저희가 이제 버튼을 클릭해도 얘가 타고 마이너스 버튼 클릭해도 얘가 타는데 만약에 지금 들어온 그 버튼 있잖아요. 버튼이 만약에 플러스 버튼이다. 플러스 버튼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업데이트 밸류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메소드. 걔를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 타입을 저희가 정했죠. 액션 타입 지금 플러스 버튼이네. 그러면 나는 플러스로 해야지. 이렇게 플러스 타입을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유저 인풋도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버튼이 클릭됐을 때는 my number 뷰 모델의 업데이트 밸류 액션 타입 마이너스 유저 인풋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라이브 데이터 값을 변경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리스너를 연결하는 부분이고 제가 주석 그 정리해둔 거는 다 이렇게 제가 붙여 넣어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런을 하게 되면 제가 10을 입력하고 나서 더하기를 눌렀어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지금 제가 여기 로그 창 띄워줄게요. 로그 지금 먼저 이제 뷰 모델 얘가 메인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고 나서 레인 이닛으로 하고 여기 뷰 모델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지금 액티비티 그 뷰 모델을 가져왔죠. 그러면서 뭐가 호출되죠? 마이 넘버 뷰 모델의 생성자가 호출이 된 거예요. 이쪽 가시면 생성자가 호출이 됐죠.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서 지금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뮤터블 데이터의 값을 지금 설정한 거예요. 그쵸? 값을 설정하고 나서 제가 그 메인 액티비티 쪽에서 버튼 클릭에 리스너 달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이 클릭이 됐을 때는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업데이트 밸류라는 메소드를 실행한 거죠. 그러면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업데이트 밸류 이쪽에 가게 되면 플러스 버튼이 들어왔으니까 액션 타입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뮤터블 라이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값에 나는 인풋만큼 추가를 해준 거예요. 얘가 값이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변경이 됐을 때는 그쪽한테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상대방 쪽에. 그런 옵저빙이 되어 있는 거는 이 onCreate 쪽에 보시면 뷰 모델을 만들고 나서 내가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라이브 데이터가 변경이 됐을 때는 그때는 뭔가 값을 받겠다라는 거를 옵저브를 통해서 이 옵저브 메소드를 통해서 설정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의 마이 넘버 뷰 넘버 모델이 가지고 있는 커런트 밸류라는 데이터 값이 변경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뷰 모델 쪽에 보시면 커런트 밸류는 즉 뮤터블 커런트 밸류이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 라이브 데이터 캡슐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코틀린에서 사용하는 이제 캡슐화 이런 컨벤션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제가 따른 거고요. 그래서 커런트 밸류가 값이 변경이 됐을 때마다 즉 저희의 이제 화면에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더하기를 눌렀을 때 지금 계속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서 이 텍스트 뷰에도 적용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브 데이터랑 뷰 모델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라이브 데이터랑 뷰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드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